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사로서의 그 마음가짐을 알았으니까 그 마음가짐이 어떠한 표현으로 좀 증명이 될 수 있는가 그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실은 이제 공직 면접 스킬 이런 데 가면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면접을 할 때 묻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요점만 말해야 된다. 주장에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풍부하게 뭐 사례를 해야 된다. 면접관의 반응에 휘둘리지 말고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면접 강의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말 누가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당연한 얘기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공직 면접을 할 때는 공직만에 좀 특화되어 있는 스피치 스킬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내재화를 시키는 것이 남은 2달 동안 여러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험은 면접, 티키타카가 아니라 잠깐만 소리가 조금 지지직거리나요? 괜찮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것도 편집은 되겠지? 자, 어쨌든 우리가 티키타카의 면접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발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정해진 시간 안에 조건만 딱 맞춰서 발표하면 그만인 시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이 시험. 면접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가장 중요한 거 시간 내에 묻는 것만 정확히 얘기하자라고 일단은 목표로 잡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면접 시험의 이제 필수 스킬 중에 하나 딱 보면 여러분들 일단 면접 보기 전에 면접을 들어갈 때 정말 시간 준수를 정말 열심히 해줘야 돼요. 왜 시간 준수가 중요해? 그치, 여러분들 평생 시간을 준수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45분 내에 수업해야 되고 50분 내에 수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못 지킨다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를 못 지킨다라는 인식을 줘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정말 연습을 하실 때 물론 시간이 조금은 남는 거는 괜찮을 수가 있어요. 10초, 20초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오버되는 거, 그 다음에 뭐 했는데 1분 30초 만에 끝났다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로 크리티컬합니다. 왜 그러냐면 면접관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솔직히 여러분들 1-2달 동안 연습을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면접 레시피를 열심히 봐. 열심히 뭘 봐. 사이다를 봐. 뭘 하다 보면 다 비슷비슷해져요. 다 똑같아. 그러면 이 친구도 이렇고 저 친구도 이래. 근데 이 친구는 2분 50초 내로 했고 한 문제당. 이 친구는 오바됐어요. 그럼 당연하겠지만 오바된 친구를 깎아요. 그거만큼 심플한 감점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을 준수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3개를 물어본다, 4개를 물어본다 라고 하면 정확하게 3개, 4개 이것들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논술을 할 때는 그래도 첫째, 둘째를 안 해도 좀 맞춰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쓰면서 알아. 근데 말을 할 때는요. 첫째, 둘째, 셋째 안 붙이잖아? 그럼 나도 몰라요. 내가 순간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몇 번째를 얘기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면접에서 뽑고 싶은 교사상 3개. 아까 뭐라고 했죠? 조잘말. 청킹은 위대한 거야. 괜찮은 거예요. 외울 거는 외워줘야 되는데 물론 얘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조직에 녹아드는 교사, 일 잘하는 교사, 발전하는 교사 이렇게 3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조직에 녹아드는 교사를 우리가 증명하는 인터뷰 스킬. 아까 조직에 녹아드는 사람들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고 타인에 대해서 공감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아까 이제 일을 내가 뽑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뽑기 싫어요. 정말 뽑기 싫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일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때 너무 확신을 갖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는 사람입니다. 내 의견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좀 틀릴 수 있어요. 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되게 드러내놓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은 틀릴 수 있다. 내가 아직은 조금은 부족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의견에 대해서 존중과 공감을 해주는 그런 스킬들이 있는데 자, 스킬들 제가 한 6가지 정도를 한번 구분해 봤어요. 자, 핵심 스킬 첫 번째. 공직 면접에서는 답을 하기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느냐? 우리가 일단은 빌드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요. 문제가 나왔어. 그럼 바로 즉답하지 마세요. 바로. 문제점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이거고요. 그래서 해결 방안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딱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좀 공격적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좀 센 캐구나. 좀 부담스럽구나 라는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저 역시도 그때 첫 번째 면접을 볼 때, 저는 이제 면접 2번 봤는데 첫 번째 면접을 볼 때 역전을 하고 싶은 거야. 실제로 역전도 아니었으면서 1등이었으면서. 그러니까 딱 나왔는데 내가 아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앞으로 갔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즉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답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을 어느 정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드업이 뭐냐면요, 차근차근 하라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묻는 것에 바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겸손함을 보여줄 수 있는 도입 문장이에요. 우리가 이미 연습을 했잖아요. 교육학 답안할 때 첫 문장이에요. 얘가 도입 문장 쓰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다 면접 때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을 우리가 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엔간하면 교육과정 측면이다, 교육방법 측면이다라고 쓰지 말라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습시키려고 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빌드업을 해주는 것들이 좀 중요한데, 자, 이런 도입어란 뭐냐면요, 내 답변이 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조심스럽게 대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두 교사의 의견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는 A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씨 뭐야, B도 맞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 제시문에 나와 있던 두 교사의 주장 모두 각자의 의견을 봤을 때 타당한 측면들이 있겠지만 평소 저의 교직관으로 바라봤을 때는 A 교사가 좀 더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구상했던 거하고 사실 말하는 게 조금은 달라요. 근데 먼저 이런 도입어를 하게 되면 그 말을 하면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진짜 놀라워요. 그래서 정말 기계적으로 사실은 저는 그런 것들을 훈련을 좀 받았었어요. 그냥 뭐가 나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제시문에 한정된 정보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판단한 것이 아닐 수 있지만 그때 또 막 생각하는 거야.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막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 돼요. 그러니까 한 달, 2달 동안 연습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시된 자료 외에 다른 상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말하는 답변에 다소간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면서 계속 짱구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각보다 한 문제에 대해서 3분 동안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 딴에는 다 얘기했다고 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1분 30초야. 정말 크리티컬하거든요. 2분 20초 뭐 이런 것들은 되겠지만 1분 30초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내가 이런 말들로 좀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라는 것들을 보여주면 시간들도 조금 확보할 수 있겠고 나의 겸손함 이런 것들을 녹여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겸손함을 보여주는 스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요. 이거는 어느 면접, 제가 9급 그다음에 제가 9급 면접하고 교육부에서 교사가 교육부에 들어오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험에 이제 면접관을 했었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요. 제가 얘기를 이제 할 때 그거 끝나고 나면 느꼈던 것 중 뭐냐면 공직자들은 기자, 교수가 아니에요. 물론 교수도 교육 공무원이긴 하지만 우리 기자, 교수 뽑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표현을 할 때 최대한 완곡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단정 짓지 마세요. 뭐뭐를 해야 한다. 뭐뭐가 문제입니다. 이게 아니라 뭐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 남지 않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 딱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첫 번째 면접, 광탈할 때, 면접에서 떨어질 때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재 우리 교육사회 문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라. 라고 쫙 이렇게 문제를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뭔가 이렇게 뭐가 있고 하는데 거기서 딱 얘기가 나온 거죠. 최원희 씨는 기자가 잘 어울렸을 것 같아. 면접장에서. 오씨, 나는 사무관 시험 보러 왔는데. 흔들리는 눈빛. 왜 그러냐면 제가 거기서 조금 격한 표현들을 썼어요. 격하다고 해서 뭐가 이게 아니라 약간 좀 단정적인 워딩들을 조금 썼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 기억 속에 남는 거예요.
굳이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뭐 저렇게 과격하게 좀 얘기할 필요가 있어? 왜 이렇게 자극적인 워딩을 사용을 할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표현들에 조금은 좀 조심스러움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완곡한 서술어가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자체가 일단 심사숙고했음을 보여줘야 돼요. 이거 저는 우리 구상형이잖아요. 구상형. 얼마나 땡큐인 시험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준다라는 거가. 그런데 생각했는데 거기 와가지고 뭐뭐는 뭐뭐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혁파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지배계층의 이익이 반영된 이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가 정말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지만 너무 떨린 거야. 그래서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들만 좀 보여주면 됩니다. 뭐뭐 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뭐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뭐를 고려해야 됩니다 라고 보다는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뭐인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것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좀 길어지는 것들만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이런 스킬들을 적용한 한번 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한번 볼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당장 이제 내일 모레부터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라서 이렇게 예시로만 조금 줍니다. 자, 먼저 그리고 요 문제 오늘 제공됐었던 문제들은 혹시나 뭐 지적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거 면접 레시피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대표 저자 우리 양환경 선생님하고 협의가 완료가 된 부분들이라서 네, 오해하지 마세요. 왕경 선생님 해줘야 돼. 왕경 선생님, 이게 면접 문제는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음 수업 일지에서 유추할 수 있는 김 교사의 수업 설계 시 문제점, 문제점을 하나 물어봤고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원인과 함께 얘기하시오라는 거예요. 이 수업 일지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원인과 함께 말하면 되겠고 나의 해결 방안은 그 원인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오늘 수업은 정말 당황스러웠대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수업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수업을 설계할 때 내용으로 준비한 사례가 학생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하품하며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기도 했대요. 예전에는 시각자료 없이 말로만 설명해도 충분히 수업을 이끌어 나갔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다. 추가적으로 학생들의 주의 집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과 자료를 제시했지만 학생들이 관심 없어 보였고 흥미를 이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수업 설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애들의 경험,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애들 수준에 안 맞는 내용들로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였었고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겠어요? 학습자 수준 이해를 안 했기 때문에라든지 아니면 입시 때문에 뭐가 그런 거에 초점을 뒀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교사 중심에 빨리 진도 빼려고 했다든지 사실 이건 정해져 있는 답은 아니에요. 우리 교육학처럼 그냥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내가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말로만 설명을 했어요. 물론 주의 집중 전략을 조금 하긴 했지만 힘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각적인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거 우리 교육학 배웠으니까 다른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야? ARCS에 있는 RCS 같은 것도 전략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답에서 해주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역할인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마침 교육학이랑 연관돼서 나왔던 문제인데 사실은 꼭 교육학적인 이론을 활용하라는 건 아니에요. 마침 그냥 이렇게 나왔을 뿐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라는 겁니다. 어쨌든 문제점은 이 친구는 애들 수준 고려하지 않았고 설명만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안 좋은 답변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상형 1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사는 수업을 설계할 때 학생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내용을 선정했습니다.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이는 교사 중심의 수업 설계로서 현 사회와 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서 반드시 해서는 안 됩니다. 안 할 것 같죠? 10명 중에 한두 명은 꼭 해요. 진짜 이런 거 딱 듣는 순간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친구는 굉장히 세구나.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거리감이 계속해서 생겨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기억이 나죠. 생생하게. 그 친구는 조금 그래.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정말 안 좋거든요.
이러한 문제는 주로 교사가 자만심에 빠져 학습자 수준에 고려하지 않고 내 편의에 의해서만 했기 때문에 이렇다. 근데 이런 와중에 갑자기 지식이 생각이 났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성형 교육과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교육학 시험 아니에요. 교육학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 해도 장감 선생님들이 몰라요. 생성형 교육과정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학적인 지식은 너무 딥하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당연히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는 게 일단 좋냐? 자, 구상형 1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교사가 이끄는 교실 수업 혁명이 강조되면서 학생들이 높은 학습 동기를 바탕으로 행위 주체성을 발휘하게 하는 수업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답이랑 상관없어요. 도입 문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공부했잖아. 행위 주체성. 물론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여기선 그게 아니고 뭐 교사가 이끄는 교실 수업 혁명이라든지 행위 주체성이라든지 학습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먼저 얘기하면서 와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면서 일종의 환기를 시켜주는 겁니다. 내 지식 자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이제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김 교사의 수업 일찍 수업 설계는 학생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한 내용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데 한계를 보였다는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나오죠. 먼저 도입 문장이 나오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한계를 보였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강의를 할 때, 답변을 할 때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안 하고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들 해요. 그게 조금 더 완곡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문제점 지적하라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좀 완곡한 표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쵸? 이게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기로는 수업 일지를 확인했을 때 김 교사는 시각자료 제시한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다양한 전략의 적용이 다소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부족. 완전하게 부족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겠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조금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략들을 얘기하는 방안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문제는 ARCS 이론을 하면 좋았겠지만 굳이 ARCS 아니어도 돼요. 진단평가를 바탕으로 학습자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학습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함께 설계해보는 방식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되잖아.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선생님들이 답에서 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핵심 스킬 세 번째. 자, 우리 겸손함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겸손함과 더불어서 이제 공감도 있어요. 조직에 녹아드는 교사가 되려면 공감의 태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공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사는요, 우리 다양한 학생들을 성장시키는 교육자예요. 그렇죠? 누구나 특정 뭐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다 개별적으로 성장시켜줘야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우리가 타인의 입장, 타인의 상황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것들을 어필해줘야 돼요. 역시나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입장들도 충분히 고려할 볼만하다 이런 것들을 말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타당함이 있음을 언급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언제 활용되냐면 우리 꼭 문제가 하나씩 구상형에서 이런 게 나와요. 상이한 두 입장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때 아니면 뭔가 대립 상황 학생 간 대립 상황에서 내가 중재해야 될 때라든지 아니면 교사 간 갈등 상황 이 상황에서 어떤 교사가 옳겠냐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겠고 아니면 우리 딜레마 상황 같은 것들도 있어요. 뭐 타인의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것에 문제점을 지적한 상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바로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입장 모두 나름의 타당성이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하면서 얘기를 한다거나 뭐뭐라는 측면에서 A의 주장도 타당함이 있을 수 있지만 평소 저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B와 어울립니다. A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입장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얘기하고 하지만 나는 B가 조금 더 이런 상황에서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이 친구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언제든지 조금 바꿀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시그널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말씀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작년 구상형 3번이었었는데 두 교사의 관점 중에 자신의 교육관에 부합하는 관점을 선택을 하고 그 이유를 말하세요.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실현할 교육활동 한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A 교사는 얘기했어요. 진리는 변합니다. 미래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불확실해지고 있어요. 교육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내용들이 매번 바뀌어야 된다라는 내용일 것이고, B교사 같은 경우에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사회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교육은 그런 보편적인 가치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교육학 물이 안 빠졌기 때문에 A는 무슨 철학이야? 포스트 모더니즘도 있고 진보주의도 있고 이거는 이제 항존주의나 본질주의와 관련된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 상황에서 나는 A와 B 교사 중에 누구를 택하냐라는 것이거든요. 한번 얘기해 볼 사람 있나? 떨리겠지. 지금 여기 거의 200명 가까이 있는 데서 갑자기 면접이 들어오면. 자, 안 좋은 답이 뭐냐? 안 좋은 답안이라고 하면 저는 A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는 변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B교사는 우리가 현대 사회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내가 왜 A 교사가 타당했는지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지 굳이 B를 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거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냐? 제시문의 두 교사는 진리의 변화성에 대해서 상반된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빌드업 치는 거예요. 아, 나 이제 대답할 겁니다. 근데 두 교사의 관점 중에 제 교육관에는 A 교사가 조금 더 부합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질적인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 B 교사의 관점도 충분히 타당한 측면들도 있지만, 자, 지금까지 얘기하는데 결국 답을 한 건 없어. 빌드업을 치는 거예요. 그럼 난 되게 조심스럽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여기서만 보여주시면 시간 확보도 되고 여러분들의 인상을 좀 전반적으로 유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급변하는 것들을 봤을 때는 뭐 블라블라 하면서 이제 내가 왜 A 교사가 부합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나왔지만 하나를 선택을 할 때 바로 선택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관점도 분명 타당한 측면이 있겠지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일종의 좀 조직에 녹아드는 교사가 어떤 것들을 해줘야 되는지 겸손해야 되고요. 공감이 있어야 돼요. 겸손하고 공감해 주려면 일단은 빌드업 치면서 상대방의 답변들도 충분히 인정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 잘하는 교사를 증명하는 스킬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 돼요. 여태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교육학의 답안에서 열심히 연습했었던 것들이니까 선생님들이 이해하시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 잘하는 교사를 증명하기 위한 스킬 중에 하나 구조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교사는 중립자예요. 중립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 그 다음에 체계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답에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방안을 쓰거나 어떤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할 때 충동적으로 생각나는 거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측면으로 나눠주시고 행동을 할 때도 단계적으로 뭐 전중후라든지 우리 수업에 있어서 도입, 전개, 정리 이미 다 연습해 봤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행동을 할 때도 준비 단계, 실행 단계, 뭐 후속 단계 이런 것들로 나눠주시면서 선생님들이 나는 체계적인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하겠지만 이 1차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까지 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누는 것들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절차 이런 것들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뭐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미 뭐 교육학 우리 파이널 때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라서 중복될 수 있는데 학습자 측면에서 효과를 말하라고 하면 당연하겠지만 인지 정의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사 측면이면 수업 측면이라든지 학급 운영 측면, 그러니까 교수 활동과 행정 활동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 측면 같은 경우에 너무 많죠. 내적 요인, 외적 요인, 그러니까 SBCD처럼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겠고 인적인 거, 물적인 거, 제도적인 거, 문화적인 거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건 내가 편할 대로 하세요.
논술 시험에서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제시되지만 면접에서는 그냥 말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우리는 다 연습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협력하라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협력하라는 거 많이 나오면 물론 요번 우리 실제 저기 교육학 시험에서는 동료 교사와 협력하는 것만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면접에서 협력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학교 내에서 협력하는 동료 교사와 협력하는 거, 학교 밖에서 협력하는 거, 지역사회와 협력해요.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학부모와 협력하는 거, 지역센터와 협력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답에서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뭐냐면 이런 것들이 언제 도움이 되냐면 교권 침해를 당했다. 여러분들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어요. 교육활동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3가지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럼 갑자기 막 헷갈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육활동 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처하기 위해서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 생각하는 거지. 이미 던져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교육활동 침해라는 것은 결국엔 나 혼자 못해. 그래서 학교 내에서 협력할 것이고 학교 밖에서도 협력할 건데 이게 학부모랑 협력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역사회 센터랑도 협력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1달, 2달 동안 연습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좀 더 구조적인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답에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서울교육청 때문에 또 특히나 얘기를 해놨는데 사회 정서 발달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굉장히 강조돼요. 마음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할 때 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사회 규범에 대한 이해, 이게 점차 확대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선생님들이 구분을 해주신다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이런 측면들에 있어서도 좀 괜찮은 구조적인 답변들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즉답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시문을 읽고 면접실에 비치된 즉답형 질문지의 질문 2가지를 읽고 각 질문에 순서대로 답해 보세요. 자, 지민이는, 그러니까 이거는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열람하게 되는 형태인데 지민이는 평소에 성실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지민이가 이번 모든별 수행평가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대요. 원래 열심히 하는 애인데 이상하게 이번 수행평가, 모든별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있네요. 교사로서 수행평가에 참여하도록 개입해서 독려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래도 이거 평가인데 평가임을 고려했을 때 개입하지 않고 그대로 둬야 될지 고민되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딱 펼쳐봤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교사의 역할을 한번 말하고요. 제시문 속 상황에서 그러한 교사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한번 말해보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1-1처럼 행동을 했을 때 유의점 2가지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개입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공정하려면 개입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처럼 특혜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뭔가 A, B 상황에서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절대 정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머릿속에 좋은 교사에 대한 그게 있어. 무조건 좋아 보여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제일 잘 말할 수 있는 걸 얘기해요. 괜찮아요. 꼭 여기서 무조건 개입해야지만 좋은 교사 이런 것들은 아니라 내가 제일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사의 역할, 뭔가 얘기할 수 있겠지. 많이 외웠잖아. 조력자, 촉진자, 이런 거 외웠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지민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즉답형이에요. 즉답형.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즉답형을 통해서 묻고 싶은 바가 뭐겠어요? 평소 생각들이에요. 진짜 평소 생각들. 근데 평소 생각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의점을 물어보기도 해요. 너가 지금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거가 꼭 맞는 건 아니다? 혹시 그거 할 때 유의점 알고 있어?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언제나 좀 겸손한 태도라든지 아니면 타인을 공감하는 태도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구조적인 생각들인데, 자, 행동, 역할과 행동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 지금 처음 다가서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빨리 역할은 아마도 거의 대부분이 조력자, 촉진자 얘기할 거예요. 학생들의 꿈과 키를 키워주는 뭔가 행복교육의 선두주자처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거냐면서 아이들을 이제 이 지민이에게 따스한 태도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근데 이렇게 한 가지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뭐냐면 절차를 얘기해줘도 좋거든요. 나는 이런 친구를 위해서 이 친구가 결과적으로는 이 수행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유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들을 단계적으로 제시해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일을 잘하는 애처럼 보이거든요. 자, 한번 답을 보도록 할게요. 즉답형 1-1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교사의 역할은 학생의 개별 특성을 이해하고 발달을 촉진하는 조력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여기서도 그냥 촉진자, 조력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조력자와 촉진자가 뭔지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일치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물론 평가의 공정성 측면에서 개입하지 않는 것도 타당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일종의 공감인 거죠. 하지만 저는 평소에 교사관을 고려했을 때 제시문의 상황에서 저라면 단계별 전략을 통해서 지민이의 수행평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관찰입니다. 그렇죠. 일단 관찰부터 해보는 거예요. 지민이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아닌지, 아니면 모든 별에서 혹시 그 모둠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지 우선 확인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드백입니다. 이런 상황이 확인이 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피드백을 주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이런 즉답형 문제에서 방안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뭐뭐 할 거예요. 이런 애보다 그 안에서 갑자기 절차를 나눠서 얘기를 해요. 그럼 굉장히 뽑고 싶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예전에 한 2월달인가 3월달인가 한번 얘기를 했을 텐데, 제가 이제 교육부에 처음 들어갔었을 때 저 선배 사무관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 잘하는 사람하고 일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였냐면 이건 그냥 사례를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제 잠깐 배를 타고 가다가 거기 배에 여러 명의 이제 선장도 있었고 직원들도 있고 이랬는데 잠깐 어느 섬에 정박을 한 거예요. 잠깐 쉬려고. 근데 풍랑을 맞았어. 그래서 배가 다 부셔진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발견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선장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일 못하는 사람, 일 못하다가 아니라 일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냐? 헐레벌떡 뛰어와. 선장님, 우리 배가 무너졌습니다. 선장,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선장님, 배가 지금 이래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봤을 때 나무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나무를 뗏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여기 주변에 뭐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불을 피워서 한다고 하면 좀 더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하고 일 못하는 사람들은, 일 못하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와가지고 바로 얘기를 하는 거고, 일 잘하는 사람들은 대안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 대안이 충동적인 대안이 아니라 이 대안은 이러이러해서 장단점이 있고 이러한 대안은 이렇게 장단점이 있고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종 결정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답변에서 충분히 표현하면 좋아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겠지만 사실은 내가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뭔가 방안을 얘기하라고 하면 충동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최대한 단계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거예요. 자, 마침 한번 해봅시다. 교육활동 침해를 지금 당했어. 우리 수업에서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수업 상황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을 때 교사라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말해보세요. 어떻게 할 거야? 직답형으로 나왔다고 봅시다. 그럼 이제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 새끼가 하면서 때리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법보다 주먹이 앞섭니다. 이러면 안 돼요. 법보다 주먹이 앞섭니다. 제가 왜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2014년도에 행시를 붙었어요. 2013년도에 12년도인가 13년도에 사시에서 엄청난 분이 하나 있었어.
오죽하면 소문이 다 돌았어. 뭐였냐면 사시 면접은 사실은 어느 정도 조금 좀 정해져 있어요. 그걸로 잘 안 떨어졌었거든. 근데 거기서 면접관이 그 사람한테 그 여자친구가 무슨 피해를 받았다 그랬을 때 변호사로서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상황에서는 법보다 주먹이 앞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저기 신림동에서 너무 몰입한 거지. 근데 뭐하다 이렇게 된 거야? 자, 어쨌든 우리가 충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교육활동 침해에서 침해를 당했어. 슬프죠. 특히나 여자 선생님들 정말 당황스러울 거야.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그냥 우리가 거기서 감정 표현하고 말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어. 그렇지. 생활지도 고시에 맞게 일단 주의 경고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제지를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사건이 커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협력을 또 구해야 할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오케이 저는 그럼 협력하니까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아니겠지. 처음에 누구한테 알려야 될 거야? 동료 교사가 됐든 아니면 뭐 거기는 관리자가 됐든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절차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일 잘하는 사람들이고 이게 공직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규정에 따라서 규정을 확인하고 일을 내선에서 해결해보고 그 다음에 협력을 구하되 일단은 동료 교사의 조언도 한번 구해보고요. 일이 커지지 않아야 돼요. 안타깝지만 일이 커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힘들었다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각종 법률 지원 활동에 한번 요청을 드려서 관련 지원을 받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베스트 답변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내가 현장에 지금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교육활동 침해가 됐든 학교폭력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학교폭력 문제가 지금 발생했어. 누가 봐도 A가 B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분리부터 해야 되겠죠. 분리해서 그 다음 뭐 할 거야? 들어봐야죠. A를 때린다가 A를 혼낸다가 아니라 A도 분명 뭔가 일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분리할 것이고요. 각자 A와 B 의견을 들어보면서 왜 이런 사건이 나왔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학부모에게 관련된 내용들을 안내해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도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하면 우리 원래 학교폭력 매뉴얼에 있는 근거대로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대뜸 거기다 대고 뭔가 얘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내재화하는 시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민이가 원래 열심히 하는 애라며 근데 뭔가 문제가 있거든. 지금 참여를 안 하는 게. 근데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그냥 거기 가가지고 너 왜 참여 안 하니? 되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일단 관찰 한번 해보고 혹시나 얘가 아픈 건지 아니면 뭐 주변 친구랑 좀 싸웠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보고 그 다음 절차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구조적인 표현 말고도 뭐 뻔한 내용 중에 하나지만 논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일 잘하는 교사의 정말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예요. 왜냐? 우리는 평생을 누구를 설득시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강의를 한다는 거가 일종의 설득하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지식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용을 얘기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 줘야 돼요. 그냥 내가 이렇습니다. 얘는 이게 문제예요 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가 왜 문제인 건지 얘기해 줘야 되겠고 나는 왜 A와 B 중에 A가 맞는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걸 묻지 않아도 얘기해 줘야 돼요. 묻지 않아도. 문제점,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묻지 않아도 나는 왜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했는지 왜 이게 효과라고 생각했는지를 꼭 반드시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작년 문제인데요. 작년 뭐였냐면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수업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대요. 메타버스 활용 수업에서 발생한 문제점 3가지를 학생별로 찾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3가지를 제시하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A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사용 방법을 모르겠어요. 들어가는 것도 어려웠어요. 저번에는 수업 중간에 갑자기 로그아웃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학생 B, 메타버스를 쓰니까 재밌고 흥미롭긴 했어요. 근데 화면 구성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뭘 배웠는지 몰라요. 자, 학생 C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가 신기하긴 했는데 평소에 교실 수업에서 똑같이 하던 퀴즈 평가만 진행해서 식상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굉장히 잘 낸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뭐냐면 문제점이 A, B, C가 다 얘기하는 것들이 측면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냥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 측면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고 뭐뭐 측면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고 뭐뭐 측면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때는 어떻게 가야 됩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심을 통해서 봤을 때 주요 문제점은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학습자의 수준 측면에서 수업에서 다루는 메타버스 기술 수준이 너무 높은 경우 학습자가 메타버스를 다루지 못해 수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학생 A가 봤을 때 메타버스 사용 방법을 모르겠어요.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요. 중간중간에 로그아웃도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 수준에 안 맞는 거를 했거나 아니면 사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이 없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문제점을 얘기할 때 학습자의 수준 측면에서 메타버스 기술 수준이 너무 높은 경우 이러면서 근거를 제시해주고 문제점을 제시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메타버스 자체 측면에서 메타버스 자체가 너무나 흥미 위주에만 초점을 두는 경우에는 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사 측면에서 봤을 때 교사가 활용하는 수업 방법이 똑같았던 거죠. 그냥 메타버스라는 기술만 이용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또 애들에게 뭔가 흥미를 유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단은 학습자 측면, 메타버스 자체 측면, 교사 측면 나눠주면서 내가 구조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고 보여줄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제시할 때 그냥 문제가 있어요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준다고 하면 지금 이 답변 안에 구조적인 표현, 논리적인 표현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내가 좀 일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발전하는 교사인데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것들은 사실은 아니기는 해요. 문제에서 계획을 물어본다라든지 아니면 뭐 향후에 여러분의 무슨 뭐 계획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이런 경우들을 좀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정말 50살이 넘어서도 정말 퇴직 직전까지도 지식이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전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의 수준도 매번 다르기 때문에 발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발전을 할 수가 있느냐? 혼자만 못해요. 협력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혼자 성찰하는 모습들도 잘 보여줘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봤을 때 교사의 행위 주체성과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자율성, 성찰, 공유를 통한 책임을 통한 공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답을 할 때요. 답을 할 때 그냥 뭘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조금 양념 치는 거예요. 동료 교사와의 뭐 협동을 통해서 아니면 끊임없이 나의 뭐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만 양념만 들어가줘도 여러분들의 답변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변 마지막 즈음에 좀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것들도 좋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좋은 얘기들을 다 해요. 일단은 내가 답변을 충분히 얘기를 해요. 뭐 저는 이렇게 해서 꼭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제가 아직 다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니 향후 교직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보다 나은 교사로 성장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거의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그냥 나와주면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끊으면 되고요. 시간이 애매하게 좀 남을 것 같아 라고 하면 마지막에 이런 얘기들을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잘 얘기를 했는데요. 면접관님이 보시기에는 아마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야.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보다 더 발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교직에 입직을 해서
동료 교사로부터 조언을 구해서 발전하는 교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진짜 거기서 완전히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아, 이 친구는 좀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친구구나. 계속해서 발전할 여지들이 충분히 있구나. 봐요. 앞에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도 맞지만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잘 말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더 발전할 것입니다. 스토리가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작년에 평가원 구상형 문제에서 아싸리 계획을 얘기하라고 했었어요. 계획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을 이제 강조되고 있는데 테크놀로지 수업과 관련돼서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말하세요 라는 문제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올해도 분명히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교사의 자기 성찰, 동료와의 협동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냥 교사학습 공동체에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이러면 한 줄 만에 끝나요. 그럼 뭐야? 이거 3분 동안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거 3분 동안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교사학습 공동체에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이러면 시간이 엄청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답을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이와 관련된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학교 내 또는 지역 내 교사학습 공동체 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동료 교사와의 협동을 바탕으로 향후 개통되는 수업 나눔 광장을 활용해서 테크놀로지 관련 우수 수업 사례를 참조하고 해당 수업 사례와 제 수업을 비교하면서 개선점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선배 동료 교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제가 개선할 사항들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그런 교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뽑아요. 진짜. 정말 내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청사진이 보이잖아요. 그 짧은 그 말로써. 그래서 선생님들도 답변에 좀 말미에 이런 좀 발전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워딩들을 좀 여러분들만의 좀 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킥으로 좀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게 티키타카 하는 면접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손 들고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막 뭐라고 얘기를 해. 진짜 포부 같은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면 답에다가 이런 것들을 써준다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준비했었던 것들 그렇다고 해서 되게 그럴싸한 워딩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막 준비된 거 있지. 무슨 듀이가 얘기했듯이 막 이런 거 아니야. 과거 막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요. 정말 담백하게 저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발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녹여서 얘기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거는 이제 유형별 면접 전략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그래요. 이걸 강의를 제가 면접 강의를 하다 보면 늘 그런 지적들을 받습니다. 아, 선생님은 말을 잘 하시잖아요. 저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맞아요. 이게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하고요. 그다음에 조금은 신중한 사람하고 사실은 전략이 조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일단 근본적으로 유창한 사람을 뽑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교사다운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유창한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유창한 사람들이 이거는 자료에 없어요. 자료에 없으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유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딱 봤을 때 되게 가벼워 보이거든요.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떨어져 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창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요. 정말 겸손하고 신중해야 되는 이런 전략들에 치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한 사람으로 보일지, 어떻게 하면 신중한 사람으로 보일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면접을 준비할 때 사실은 누가 봐도 저 친구는 약간 좀 막 말해도 안 떨 것 같고 이러는 그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되게 그럴싸해 보일 수가 있겠지만 면접관들이 보면 쟤는 분명히 말 많은 놈이야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었던 전략이 뭐냐면 최대한 톤을 낮췄어요. 제가 면접에 지금 강의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면접할 때는 네. 제가 왜 방금 말을 안 했겠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신중한 모습을 잠깐 늘 한번 말하기 전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눈을 떨궜어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서 한 텀 쉬고
그러면서 도입어를 들어갔던 거예요. 제시문의 자료를 봤을 때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느끼하거든?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살아야 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말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결코 엄청난 장점만은 아니에요. 최대한 톤을 좀 낮추고 신중한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답하지 말고 한번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잠깐 라든지 시선을 떨구는 것도 괜찮아요. 이 정도 괜찮거든. 한 번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필요합니다. 자, 근데 신중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런 신중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말끝이 흐려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만 유의해 주셔도 사실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답을 하실 때 말미로 갈수록 조금 힘을 주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진짜 이렇게 되거든? 내가 좀 조심스러운 성격이게 되면 그러면 애초에 말을 할 때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면서 서로 어떤 스타일인지 조금은 알려주시면서 나만의 전략들이 필요한데 신중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겸손, 신중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이미 말투 자체가 겸손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은 전문성, 그 다음에 의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부각시켜주는 것이 좋아요. 전문성,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해주는 것이 분명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답변 말미에 나의 발전 가능성, 계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면접에 대한 스킬들은 이 정도로 좀 마치겠고요.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 앞으로 면접 준비하실 때 스키마를 쌓을 때 어떤 것들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시면 좋을까라고 한번 꼽아봤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교육부 보고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꼽아봤는데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이슈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첫 번째로 공부해야 될 자료는 2022 개정교육과정이에요. 2022 개정교육과정 다시 한번 총론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요시되는 것들이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이제 실무적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실무적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학교 자유시간 고교학점제는 단독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면접에서는요. 이제 면접이니까 단독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자유시간 우리가 개념적인 것들 이미 뭐 문제를 통해서도 다뤄봤고 운영 방안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봤잖아요. 그런 것들 알아야 되겠고 고교학점제에 있어서 3가지 중점 방향 이제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하는 거 있고 진로지도 학업 설계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뭐예요? 최저 학업 성취 수준 보장이에요. 이것들은 그냥 이제 바로바로 튀어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공부가 어느 정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사가 이끄는 교실 수업 혁명 지금 현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학생의 행위주체성 함양 교육 이미 다 알죠? 행위주체성 하면 성공자 이래서 하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AI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이미 우리가 수없이 한 거예요. AI 교육의 종류들도 있었고 디지털 리터러시는 접근과 평가와 활용으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활동들 이런 것들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교육청에서도 강조하듯이 이 학생의 사회정서 발달 지원 특히나 마음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교육활동 정상화,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하나만 더 보죠. 교육 3법. 그냥 검색하면 나와. 교육 3법이 무슨 내용인지요. 구체적으로 법 조항보라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법인지만 일단은 알아두세요. 교육 3법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 방안은 정말 이 문제 나오게 되면 철저하게 법과 절차이죠. 절차. 아까 얘기했었던 그 절차 절차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추세와 관련돼서 초임 교사로서 교사 효능감을 제고하는 이런 방법들 뭐 뻔하긴 해요. 비공식 조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교육학 답안에서 쓰는 것들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으로 자기 성찰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자기 성찰. 수업 나눔 열심히 참여할 겁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스스로 영상도 찍어서 내가 한번 볼 거예요. 이런 정말 디테일한 것들이 있잖아요. 답에서 쓰기에는 살짝 딥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디테일들이 오히려 답변에서는 요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사의 자기 성찰 정말
밀고 있으니까요, 교육부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던지 당연히 보셔야 될 것들이고요. 서울, 경기,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별로 좀 강조되는 정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 더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준비했던 것들은 조금 마무리하고요. 질의응답 시간들을 조금 갖도록 할 텐데, 질의응답 하면 여기 사람 너무 많다 보니까 잘 못할 것 같아서 몇 가지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복장, 헤어스타일 중요한가요? 어떨 것 같아? 네,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측면에서 중요한데 너무 오버하지 말고요. 교사로서 모습만 보이면 돼요. 여러분들 솔직히 알잖아요. 이 정도면 교사다. 이 정도면 아니다. 알잖아요. 이 정도면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교사로서 인정받을 것 같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갔는데 막 휘황찬란해.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아니면 되고요.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뭐 꼭 우리 뭐 면접용 그런 거 있잖아요. 아나운서처럼 머리 이렇게 뒤로 올백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단정하면 돼요. 단정하면. 그래서 그렇게 단정한 것에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다. 자, 말을 잘 못하는 편인데 스피치 학원 다녀야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스피치 학원의 대부분의 강사들이 아나운서 출신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아나운서형 발언하고요. 이거하고 달라요. 우리 공직 그거하고. 근데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정말 너무나 떨리고 이러고서 말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에는요.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라도 한번 다녀보세요. 거기서 엄청난 스킬을 배운다라기보다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다녔으니까 그래도 안 다닌 것보단 낫겠지.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분명히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좀 그런 것들에 치중을 하시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시험은요, 말 잘하는 사람 뽑는 거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정말 교사로서 불릴 만한 사람들 뽑는 거니까 너무나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 만나기가 어려운데 스터디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면접장에 가서 가장 만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돼요. 가장 불편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이 면접관이야. 반드시 스터디해야 돼요. 면접은요. 정말 온라인 선생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여기 서울이 집이실 것 같아서, 노량진이 집이실 것 같아서 좀 만나기가 쉬울 수도 있지만, 온라인 선생님들도 정말 어떻게더라도 비대면이 됐든 뭐가 됐더라도 조금은 스터디를 조직하셔서 그런 영상으로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교육청 성향하고 제가 좀 다릅니다. 우리 교육청 너무 보수해요. 너무 진보해요. 근데 저는 그거랑 반대인데요. 이거 괜찮을까요? 물어볼 일도 없고요. 그걸 내가 답변해서 드러낼 일도 없어요. 내가 거기서 뭐하러 우리 교육청은 진보지만 왜 그러겠어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가족 중에 사실은 국회의원 누가 있고 저희 가족 중에 정말 유명한 운동권 누가 있어요. 몰라요. 몰라. 진짜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부정행위가 되거든요.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답변을 잘하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남았대요. 괜찮나요? 위험한 건 시간 초과예요. 위험한 거는. 시간이 남는 거는 어느 정도 허용 가능치가 있어요. 우리 10분을 봤는데 8분? 30초? 이 정도 괜찮아요. 8분도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 물론 좋은 건 아닌데 남는 거는 조금 괜찮거든요. 근데 시간이 오버되는 거는 칼 같아요. 그거는 정해진 시간 동안 수업을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시간 내에 답변을 하는 거, 그것들에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마치고요. 선생님들 혹시 여기서 질문 추가적으로 한 3가지 정도 하실 분들 있을까요? 완벽했나? 자, 완벽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들이 혹시나 있고 이러면 그냥 카페에 올려주세요. 물론 제가 면접 전문 강사는 아니지만 그냥 교육부 사무관 출신으로서 이런 사람들이 뽑고 싶다. 그리고 교육청이 원하는 인재상 이런 것들은 좀 공통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었지?
네, 젊었어요. 뭐였냐면, 오, 정말 부끄럽죠? 영상 찍어서 꼭 보세요. 이거 10년 전 저예요. 10년 전 저. 10년 전 저였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잖아. 가끔 봐. 진짜 봐요. 왜냐면, 그때 어색함, 패기 이런 것들이 가끔은 그립긴 하거든요. 지금은 너무 좀 그래. 닳고 닳았어. 근데 영상을 찍어서 꼭 보세요. 자기 성찰, 자기 장악이에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면접 실력이 늘어나는 거지. 내 영상 찍은 거 내가 못 보면요 언제나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그런 것에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록에 남으면요 나중에 저처럼 나이 먹어서 쓸 때가 생겨.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하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엄청난 달변가도 아니고요, 전문 지식도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1차 합격하는 순간 전문 지식에 대한 증명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보여줘야 될 것들은, 나는 지금 당장 학교 현장에 투입돼도 교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것들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짧은 시간 동안 되게 증명하는 것들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오히려 속일 수가 있게 돼요. 면접은요 약간 나를 꾸며주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거기서 조금씩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도 맞고요, 이런 것들만 조금씩만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되 매일매일 스터디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너무나 소중했고요. 선생님들 1차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는 무조건 2차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